실루엣만 보면 알겠죠.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을 선언했죠. 그런데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각계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뿌리, 잡범, 표현도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원내 3당을 노린다며 민주당과 연합 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원내 3당 목표가 꽤 크군요. 들어보시죠. 어느 정당이 원내 3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원내 제3정당이 됩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들께서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대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또 따르겠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지역구에 내보낼 사람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이른바 반윤 검사, 친추 검사 이렇게 되나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윤사단 청산 최성봉에 설 것이다. 조국 신당 중요한 선택지다. 명품 가방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등등. 뭐 징계위에 한 명은 넘어갔고 한 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조국 신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뭐 이런 화려한 면면들을 영입해서 지역에도 후보 낼 수 있고 민주당과 연합도 할 수 있고 원내 3당까지 이루겠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원하시면 일종의 보여주기다. 쇼라는 그렇죠. 의미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지역구도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국민들이 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저를 수고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특정을 지어야죠. 국민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서 지지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마치 국민을 팔아가지고 이런 행위를 행태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친문 성향의 검사들의 이번에 이제 조국 신당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본인들이 명확하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 이제 본인도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신당에 갔는데 만약에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하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아무것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뭐 1번은 여자니까 뭐 2번 주겠다고 하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모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친문 성향에 있는 검사들이 조국 신당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매일 검사 요구했잖아요. 검사 독재, 뭐 무도한 검찰 독재 매일 요구했는데 조국 신당이 검사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문 되면 검사는 예외라고 하겠죠. 친문 검사는 검사가 아닌가요?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친문 검사들 모아가지고 또 신당을 만든다? 그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쇼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구에도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것처럼 마치 제3당이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뭐 그다음에 제3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뭔가 세력을 모으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각각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광주를 능멸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부패 세력에 대한 청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 볼모 잡혀진 독립운동과 광주 5.18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도 비판했습니다. 측은지심마저 안 된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표현 나왔는데 측은지심마저 수명을 다했다. 불쌍하지도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민낯 그리고 썩어가는 뿌리를 바라보며 지금 가는 길을 멈추시기 바란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라며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아들의 그 미국 교수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 함께 보시죠. 조지 워싱턴대의 이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아들의 대리 시험이죠. 엄마 아빠가 대신 봐줬다라는 거죠. 최종 성적 4%에 해당하는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기소됐다는 점을 믿기지 않는다라는 답변서가 제출됐어요. 타인과 협업 금지는 수업 중 구두로 고지했을 것 같으며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근데 오히려 재판부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도 그거는 상식 아니냐. 혼자 봐야지 엄마 아빠가 대신 이렇게 상의해서 봐줄 건 예상 못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지점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맥도널드 교수의 아니 이걸로 기소했다는 점 믿기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은 혼자 볼 것으로 알았다. 이 점에 좀 주목했다. 뭐 이런 관측인데. 그러니까 재판에 좀 이겨보려고 그 교수한테 지리스를 요청했다는 답변서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저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답변서의 요지는 전체 그 퀴즈 자체가 전체 성적의 4%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좀 뭐 옆에서 도와줬다고 이렇게 기소까지 되느냐 이런 취지의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딱 이렇게 뭐 증거가 되는 거죠. 도와줬다, 협업을 했다 그런 가능성이 그 답변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그 문자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썼다 하더라도 아니 시험 볼 때 혼자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누가 부모한테 물어봐서 답을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수업을 부모님이 미국에서 듣지 않았는데 봐달라고 해서 같이 풀어준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수업을 들었어야 온라인 알죠. 수업이니까 온라인 그럴 수 수업이니까. 있으니까.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